정말 궁지에 내몰려서 사업에 실패를 했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직장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명퇴를 당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이 그래 신호 위반했어. 네, 먹고 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 벌금을 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막막해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가 났네. 돈이 없어. 그 사람 그냥 죽어야 돼요. 좋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를 몇을 먹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라고.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딸배 헌터 그 친구가 뭐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뭐 인성이 변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라이더분들이 그래도 뭐 구독자가 14만 명이 넘어요. 저 같은 예, 이제 만 3천 명의 쪼렙 유튜버가 14만 명의 이 거대 유튜버한테 뭐라고 여기 하면 그쪽에 팬분들이 우르르르 몰려가지고 현조가 죽여라 이러겠지. 나 댓글에 막 달겠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사도 조금은 관심이 있고 이렇게 쭉 보면은 뭐든지 그 사회에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신호 위반을 하는 이 배달 라이더라든가 이런 분들을 옹호하고 싶진 않아요. 딸배 헌터 그분의 뭐 심리라든가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약간 좀 유추를 해봤어요. 얘는 왜 이럴까? 처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딸배 헌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유명하더만. 뭐 이렇게 막 나와요. 나와요. 교통법규 어긴 배달라이더 1000번 신고한 유튜버 때문에 담당 경찰관이 나갔답니다. 바꿔달라고, 보직을 좀 제발 좀 바꿔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유튜버 때문에 배달기사 사망, 딸배 헌터 괜한 불똥? 근데 제가 이게 그 딸배 헌터가 나무 위키도 있어. 제가 봤을 때는 미안한 일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 줄 알아요? 이런 친구들이 N번방 사건 같은 거의 범죄자와 사실은 그 맥락이 조금 비슷할 수 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기 스스로 계속 합리화한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막, 너 조심해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막, 승질나가지고 막 했던데, 여기 이제 딸배 헌터. 일단 처음부터 채널명이 딸배 헌터예요.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들을 얕잡아 보는 비속어죠. 딸배가. 왜 딸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딸배일까?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내가 오토바이가 무법자처럼 도로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어떻게 좀 막아보겠다고 채널을 열었다. 그렇다면 제목부터가 딸배 헌터가 되면 안 되겠죠. 아름다운 라이더 세상을 꿈꾸며 뭐 이런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친구는 타겟이 명확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비하하면서 들어갔잖아요. 배달 라이더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인간으로서 취급을 안 해요. 이 딸배 헌터라는 이 친구는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계급을 나눠 놓는 거예요. 배달하는 애들은 뭐 배달 충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바투메이에 올렸는데 맥가이버 킴님이 있어요. 사실상 생태계 파괴죠. 배달원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 일부에게 피해를 주는 건 맞죠. 먹이사슬 위치가 배달원 위인 거죠.
그냥 잘 지키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예. 터널 속 후적, 예, 기왕 할 거면 저도 좀 같이 유튜버 불법 주차지만 신고한 유튜버도 있는데 하실 거면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일부 배달하는 분들의 폭력적 운전을 매일매일 몇 번씩 걷다 보니 신호 위반 중에도 교차로 보행 신호 무시하고, 저도 이런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저 딸배 헌터 좋아하는데 아니 딸배 헌터를 좋아할 수는 있죠. 뭐 좋아하는 거가 뭐가 문제겠어요.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할 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그 당시 신문에 뭐가 났냐면요, 목베기 신기록 경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목베기가 뭔 줄 알아요? 거기 이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이제 사무라이 뭐 같은 장교가 시합을 하는 거야. 한 번에 사람 목을 이렇게 베서 몇 명까지 한 번에 벨 수 있나. 그래서 뭐 150명 돌파 뭐 이런 걸 실제로 신문에 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집단적으로 최면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딸배 헌터가 하는 짓이랑 사실상 그렇게 엽기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게 비슷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일. 그래서 제가 야, 요거는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나중에 이런 친구들이 계속 가고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히틀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지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만. 그리고 이거를 제가 또 MZ세대와 기성세대에 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거는 교육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 생각을 하지 않는 교육 때문에 그저 경쟁을 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서 올라가야 되고 돈만 벌면 장땡이고, 이런 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친구들이 이런 짓을 벌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딸배 헌터는, 배달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응징해야 될 대상인지, 사냥하는 거잖아요. 사냥. 그러니까 자기가 나보다 못한 딸배들을 응징하는 거야,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좀 멘탈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존감은 되게 낮은 친구예요. 그리고 사회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교감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뭐냐? 실제 정신감정을 안 받아봤지만 이런 유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의학용어로,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컨텐츠의 유형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야, 이거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야, 무섭다 라는 생각이 했어요. 잘 봐봐요. 이게 조주빈 같은, 엠번방 사건의 조주빈 같은 애들이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는 여성 비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물론 이게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확하게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정말 헌신적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어이구 내 새끼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홍시라는 가사 알아요? 나훈아의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이렇게 하는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혹은 누이가 그렇게 나한테 잘 대해주고 나 잘 챙겨주고 이런 누이가 있었다라면, 과연 그 어린애들에게, 그 어린 여성 그 피해자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으며 그걸 돈벌이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헌터 이 딸배 헌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훈이님, 예, 감사합니다. 어머, 빨간색이야. 재훈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정적으로 딸배 헌터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넓게 봐라. 넓게. 이게 그 딸배 헌터 추종자는 아닙니다. 그 구독하고 이걸 물론 구독하고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딸배 헌터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바혐이라고 하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는 똥 푸는 사람들 옛날에 똥 푸는 거, 똥 푸는데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요즘에 다 기계 가잖아. 다 가서 좀 깔끔하게 하고 정마저 딱 하면 되잖아. 옛날에 안 그랬어요. 달동네에 막 하면은 진짜 이게 지게를 지고 똥을 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 잘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없으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 없는데 화장실 넘치면 어떡할 거야. 그쵸? 옛날에 다 퍼세식이었잖아. 그런데 적어도 옛날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조선시대 때 그 똥 푸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었단 말이야. 왜냐면 그건 다 비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딸배헌터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그 이 사회라는 생태계를 봤을 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타지 않아도 되는데 재미로 이렇게 타나? 배달 라이더들이 재미로 그렇게 타나? 물론 배달 라이더들이 신호를 위반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런 거 오케이. 나도 그건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정국에서 그리고 이렇게 그 우리 대한민국이 고도의 산업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밑바탕에는 배달 음식 문화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가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배달시켜 먹어. 그럼 후딱 먹고 또 일했잖아, 계속 우리나라는. 그렇게 저돌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고도 성장한 거 아니에요? 시간을 아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의 동반 원동력이 됐죠. 그런데 이제 뭐 물론 모르겠어. 딸변터 얘가 뭐를 해봤는지 진짜 배달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돈 잘 버는데 딸배 하고 싶겠어? 돈 잘 버는데 그 더우면 더운데 거기 나가가지고 추우면 추운데 나가가지고 그거 하고 싶겠냐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좀 위반을 해도 우리 라이더들도 사람 생각 좀 하고 애들 서 있고 이러면 좀 조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승질 나요. 저 새끼 확 이러고 싶어 진짜로. 그런데 딸배헌터 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나보다 약자인 것 실제 약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보다 약자인 것 같고 힘이 없으니까 얘를 밟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사진 찍었다가 한 대 맞았나 봐. 순대로 번호판 가리고 있는 걸 들추가지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또 이제 그 라이더한테 딱 걸렸나 보지. 그래갖고 귓방맹이를 한 대 맞았는지 못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만났는데 얘는 뭐 나이고 뭐고 뭐 그런 거 없더만. 다 반말이고. 근데 뭐 이 배달 라이더 그 친구가 반말을 하니까 나도 반말한다. 뭐 이거 때려봐라. 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배달 라이더 사진을 찍혀서 범칙금을 낸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야, 너가 사진 찍어가지고 했던 애가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몸이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병원비를 대야 되는데 네가 그거 해가지고 범칙금 나온 거 벌금 나온 거 때문에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미동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건 배달 대행 라이더들만 그럴까요? 거기에서 그거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일단 뭐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빨리빨리 배달을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상권이라든가 이런 측면 소상공인에 대한 이 문제가 이 배달 라이더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가만 놔두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허점이거든. 그리고 이건 공적 영역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들이 이 방법을 몰라서 안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벌금 때리고 막 이런 거를 몰라서 안 하겠냐고. 과하기 때문입니다. 과하기 때문에. 법대로만 하자고? 만약에 법대로 했어? 그러면 이재용이는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진짜 법대로 하면 이명박이는 왜 형집행정지 막 해갖고 나와? 거기에서 정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주는 거라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거를 이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서 물론 신호위반하고 이런 거 잘못됐다니까?
근데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그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데 남는 도로가 있어. 근데 딸배 헌터 이런 애들이 이게 남는 도로 지나간다고 사진 찍어서 해서 못 가. 그럼 거기 배달대행 사무실을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배달시켜 먹어요? 면 어떻게 할 거야? 걔 때문에 기다려. 그러면 짜장면 집은 다 망하는 거예요. 짜장면 띵띵 부른 걸 누가 먹으려고 하냐고. 그러면 그 동네 짜장면 집은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 배달의 대명사가 어디야? 짜장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배달 라이더들이 신호 위반하고 험하게 타는 거 나도 짜증 나지.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배달 라이더도 살아남고 우리 라이더들 우리 이제 뭐 좀 위험한 부분들을 줄여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한 번, 두 번 짜증 나가지고 내가 신고를 해서 너 엿먹어봐라 할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직업이 돼야 되나? 그래서 그 파파라치라는 걸 없앤 거 아니에요. 그거 돈을 안 주고 없앤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목을 하게 만들고 지역 그 사회에서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 일종의 동조를 하는 구독자가 14만 명이야. 만약에 걔가 딸변터가 14만의 구독자가 없고 돈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한 달 하다가 때려쳐요. 한 달 하다가 한 달이 뭐야? 여러분 사진 찍어서 매일 그 막 수십 수백 건에 있는 거 스마트 제보 해봤어요? 그거 못할 짓이 일이야. 그것도 다 그 사건 뭐 어디 다 적어야 된다고. 한 건이 아니라 수백 건씩 올린다. 그 일입니다. 그거 돈 되는 거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딸변터 이 친구는 그럴 거야. 내가 뭐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고를 많이 했더니 딸배헌터 한번 봐봐요.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했더니 애들이 신호를 지키더라. 신호를 지켜서 그 배달 라이더 사무실이라든가 배달 대행 라이더들이 평소에 자기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그게 15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러면 딸배헌터가 정말 잘한 겁니까? 물론 신호 위반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경찰도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한 달에 한 사람이 뭐 신고를 하는 이 횟수가 직업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받아서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사람이 한 달에 1000건씩 올려가지고 특정 계층을 이렇게 박살내고 이럴 수 있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어린 애가 아무런 의식 없이 개미가 이렇게 개미가 이렇게 지나갈 때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뭐 이렇게 돌 같은 걸로 계속 개미를 찍어 죽이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스마트 제보하고 뭐 그거 하면 뭐 5천 원인가 뭐 주고 그게 뭐 몇 회 그거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그거를 해서 구독자가 생기고 그 구독자가 생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이나 뭐 이런 수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인드가 어려요. 인지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밤길 조심해라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뭐 그렇게 뭐 진짜 가갖고 뭐 어떻게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딸배는 그렇게 잡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뭐 이거 혐의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네? 그 김건희 그 여사가 그 주가 조작 뭐 이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지지부진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주가 조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못하고 힘없는 딸배는 조질라고 그러는 거냐고. 제가 조주빈 얘기 아까쯤에 하다가 조금 말았는데요. 충분히 딸배헌터 얘는 조주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주빈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여성 뭐 혐오 같은 게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이래도 돼.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앉아서 오줌 누는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절대 믿지 말아야 돼. 막 이런 남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또 이게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이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갓갓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버는 거에서 내가 똑똑해서 돈 버는 건데, 내가 똑똑해서 돈 버는 건데. 근데 문제는 조주빈이나 갓갓 이런 애들은 텔레그램에서 절대 난 잡히지 않아, 절대 잡히지 않아라고 확신했다죠. 근데 걔네들은 엄연한 범법 행위를 한 거고, 딸배헌터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건 명백하잖아요. 범법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감정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덕적인 범위는 한참 벗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정신 세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내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명백하게 확신만 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친구란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컨텐츠를 쭉 보니까. 그래서 딸배헌터에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아봐라. 정신감정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약을 먹어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걱정된다. 이게 뭐 제가 형인 것 같으니까, 형인지 삼촌뻘인지 아버지뻘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이대를. 정신이 좀 아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딸배헌터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 더 좋아. 지금 돈 벌고 뭐 자기가 유명해지고 이런 거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든 더 좋은 거야.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자기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귀중한 몸이고, 그리고 자기 정신세계라든가 이런 것도 아프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빨리 정신감정을 받고, 그리고 그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